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내와 친구에게 충격적인 배신을 당해서 이혼은 물론 아이까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는 방황을 꽤 많이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세상 모든 게 싫던지요. 하지만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실제로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공부해서 얻어낸 결과였죠.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늦은 나이만큼 의대에 입학해서도 정말 공부에만 미쳐서 살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만나게 된 여자였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남들보다 5년은 늦은 상황에서 연애를 하는 게 사치로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완강하더군요. 아, 진짜 내 말 믿고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그러면 너 나한테 평생 감사하게 될걸? 진짜야. 그러니까 그냥 바람 쐰다는 생각으로 나가봐. 도대체 이놈이 왜 이러나 싶었지만 오죽하면 이렇게 말할까 싶어 저는 아까운 시간을 쪼개 소개팅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는 살면서 본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저보다 5살 연하인 그녀는 성품마저 고왔어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저는 그녀와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녀와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특별한 것 없이 벤치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만 나눠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문제의 원인은 바로 제 지갑 사정이었고요. 저는 늦깎이로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했고 과외는 꿈도 못 꿨죠. 자연스럽게 저는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없었어요. 궁핍한 저를 위해 아내는 대부분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해 주더군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텅 빈 제 지갑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고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답니다.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제게 아내는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천사 같은 성품을 가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은 비록 가난한 대학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한 의사가 될게. 그리고 자기한테 빚진 거 몇 배로 다 갚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그녀에게 미안한 만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저를 믿으며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었죠.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내는 군말 없이 저를 뒷바라지 해주더군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족족 송금할 정도로 저를 지원해 주었고요. 물론 저희의 사랑도 여전히 뜨거웠답니다. 저와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 관계를 가질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거든요. 그 끈끈함은 어떤 연인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밝기만 한 아내가 심각한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말한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건네더군요. 그건 바로 임신 테스트기로 의사인 제가 모를 수 없는 물건이었죠. 오빠, 나 임신했어. 잘못 나온 건 줄 알고 몇 번이나 테스트 해봤는데 틀림없는 임신이야. 나 어떡하지? 아내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덜컥 임신부터 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저는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전부를 제게 바친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약간 당황하는 그녀에게 저는 언젠가 결혼할 생각이지 않았냐며 아이가 생긴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고민하던 그녀는 저의 제안에 승낙했답니다.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오랜 연애 기간 탓에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를 좋게 보고 계셨고 아이가 생겼다는 말에도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그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구나 하시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출산했고요. 정말 행복했어요. 늦깎이 대학생에서 의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결실까지 맺게 됐으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발생했어요.
아이가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크고 나면 내 얼굴 나오겠지 하고 지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아함이 커지더군요. 저와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요. 만약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놀러와서 아들을 구경하는 친구들마저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야, 범진아, 애기가 어떻게 너랑 하나도 안 닮았냐? 완전히 재수 씨 얼굴만 빼다 박았는데? 다행인 거지 뭐. 범진이 얘 닮았어 봐라. 애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렇게 아름다운 재수 씨 닮아서 다행인 거지. 당연히 친구들은 농담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남자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흔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더군요. 남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건가 하고 미심쩍음만 더 커졌으니까요. 문제는 5세가 되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더 커졌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아이는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의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자 확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아내에겐 비밀이었고요. 제 아이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건 아내가 외도했다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랬다간 끈끈한 부부 금술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아무튼 저는 제 머리카락과 아이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답니다. 피말리는 하루가 지났어요. 저는 제발 제 아이가 맞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저 괜한 의심이었길 간절히 바랬고요. 하지만 이게 웬걸? 확인한 서류에는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999%라고 뜨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리가 풀린 저는 잠시 동안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5년 동안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건데 그것도 믿기가 힘들더군요. 저에게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아내가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다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너무 아플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사실을 까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다른 남자와 노란한 여자, 그리고 제 씨도 아닌 아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두었더군요. 아내는 얼른 먹자고 말했지만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죠.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 만약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 구하면 나 역시 모든 걸 묻고 봉사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살 테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저는 아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 털어놓으라고 말했죠. 만약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모든 것을 묻을 생각도 있었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숨기는 거라니.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어딨어. 또 지금까지 당신이랑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하지만 아내는 제 생각대로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를 생사람 잡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게 이르렀죠. 참아왔던 분노가 폭탄처럼 뻥 하고 터졌습니다. 저는 음식들이 소담스럽게 차려진 식탁을 엎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을 담아 차린 식사가 엉망이 되고 식기들이 깨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뻔뻔하기는 생사람? 혼자 더러운 짓거리 다 저질러 놓고 생사람? 야, 이 여편네야. 네 눈으로 똑똑히 봐. 네가 어떤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똑바로 눈으로 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는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제가 왜 식탁을 엎는지에 대해 놀랄 뿐이었고요. 하지만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아내의 낯빛이 차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아내의 불륜을 한 번 더 확신했어요. 만약 서류가 터무니없는 거라면 그녀는 곧장 부정을 했을 테니까요.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거야? 말해. 당장 말하라고. 저는 길길이 날뛰며 아내에게 폭언을 가했습니다. 실제로 아내와 붙어먹은 놈 찾아가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상황을 파악한 아내가 무릎을 꿇더군요. 찌개 국물이 옷에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내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머리끝까지 치솟은 화를 식힐 수는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한 줄은 알아? 그런 사람이 나를 깜쪽같이 속이고 다른 놈이랑 붙어 먹었어? 왜? 조용히 넘어가면 내가 바보처럼 속아 넘어갈 줄 알았니? 됐고, 얘 애비가 누구야? 대체 제 애비가 누구냐고? 저는 제게 비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윽박질렀어요. 아니, 이제 아내도 아니었죠. 풋풋하던 20대 시절부터 사귄 아내는 상간녀에 불과했고 소중한 아들은 제 핏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요. 여보, 그게... 얼굴이 사색이 된 아내는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증거가 없다면 모를까. 친자 불일치 서류가 이렇게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하는 기막힌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거대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네요. 왜냐하면 바람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연애하던 시절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아내를 소개해 주었거든요.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미리 눈도장을 찍어둘 생각이었죠. 그 자리를 시작으로 저희 커플과 친구들은 자주 보면서 친하게 지냈답니다. 밥과 술을 먹는 건 물론이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오랫동안 추억을 쌓았죠. 문제는 그중에 승우라는 놈이 바람의 대상이라는 점이었어요. 승우는 배드민턴 선수 출신으로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아주 좋은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한테 인기도 많았고 제 아내도 거기에 넘어간 거죠. 물론 아내가 처음부터 그놈을 좋아한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제 친구로만 받아들였대요. 하지만 저와의 연애가 지속되니까 슬슬 권태를 느꼈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은 승우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몇 개월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더군요. 당연히 관계도 가지게 되었고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난 정말 승우 씨 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매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아내는 그놈의 아이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와 대부분의 시간을 붙어 있었고 승우 녀석과 만난 시간은 현저히 적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저와 자주 붙어 있으니 당연히 관계 갖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 아이가 아니라 승우의 아이라고 생각하긴 어려웠다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하지만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아이인 줄 알았다면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했겠지. 미안해. 아내는 계속해서 제게 빌었답니다.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변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더 어이없게 느껴졌고요. 나 참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그놈 아이인 줄 알았다면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지금 그걸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하는 변명이니? 이 쓰레...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갸냘픈 몸이 쓰러졌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더군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 아내를 건드린 승우 녀석을 잡아 어떻게든 할 생각이었죠. 승우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승우는 나오지 않고 재수 씨만 나오더군요. 어머, 범진 씨,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희 남편 만나러 오셨어요? 어떡하죠? 남편 오늘 야근하느라고 자정이나 돼야 집에 온다던데. 승우는 집에 없었습니다. 하필 오늘따라 늦게까지 야근을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서 기다릴까 하다가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로 향했어요. 더러운 아내와 제 핏줄도 아닌 아들의 곁에 한시도 있긴 싫었거든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일단 승우에 대한 배신감 탓에 치가 떨렸어요. 배드민턴을 관두고 건드는 사업마다 족족 망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현모양처인 줄 알았던 아내가 불륜녀라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아내와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하고 나니 세상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이 참 와닿더군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승우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승우 녀석이 집에 있더라고요. 저는 승우와 재수 씨를 함께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답니다. 빙빙 돌릴 거 없이 말할게. 나 내 아들 친자 확인했고 불일치 떴어. 와이프한테 너랑 만났다는 것도 다 들었고 이거 정말 사실이냐? 다짜고짜 던지는 말에 승우와 재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마찬가지로 승우는 부정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식은땀만 뻘뻘 흘릴 뿐이었죠. 확신을 한 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난 널 가족만큼이나 소중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네가 어렵다고 말했을 때도 군말 없이 도와줬던 거고, 그런데 네가 내 와이프를 건드리는 것도 모자라 씨를 뿌려?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저는 길길이 날뛰며 승우를 몰아붙였죠. 제 아내를 건드린 게 사실은 사실인지 승우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더군요. 입을 연 건 오히려 재수 씨였어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정말 범진 씨 아내분이랑 그런 사이였어? 언제?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건데? 재수 씨가 승우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승우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고 제 아내의 몸에 아기가 생긴 시점은 바로 승우가 유부남이던 시절이기 때문이었죠. 승우는 일단 재수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승우는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발뺌을 하더군요. 재수 씨 건드린 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그 애가 내 애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냐?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 승우는 침착하게 말을 잇더군요. 그렇잖아. 재수 씨가 널 속인 것처럼 나를 속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재수 씨가 한 사람이랑만 바람 피웠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 승우는 자신이 제 아내를 건드린 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자신의 씨앗이라는 건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분통이 터졌지만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아내는 저를 속였고 한 번 속인 사람이 두 번 속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을 더 확실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그럼 친자 확인하자고. 승우 너랑 내 아들이랑 유전자 검사해서 네 핏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따져보자고. 저는 자꾸만 발뺌하는 승우에게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답니다. 승우는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다음날 저희는 곧장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대기하는 내내 승우는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자기도 긴가민가 하는 거였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는 친자가 맞을 확률이 99.9%였어요. 제 아들은 역시 승우의 핏줄이었던 거죠. 승우는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사실은 바뀌지 않았죠.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 저희 집과 승우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저는 제 부모님은 물론 처가댁에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양가는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현모양처였던 제 아내가 희대의 불륜녀로 밝혀졌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엄청나게 질책하셨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제게 사죄를 하며 딸을 잘못 키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런 날들을 보내던 와중에 승우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범진아, 와이프가 애들이랑 친정으로 떠났어. 이혼하재.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겠다네. 어떻게 설득 좀 해주라. 제발 부탁이야. 나 지금 돈도 없는데 와이프랑 애들까지 없으면 정말 죽어. 뭐 설득? 웃기시네. 네가 뭐가 예쁘다고 내가 설득을 해? 남의 여자 건드려 놓고 너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냐? 웃기지 마. 남의 눈에 눈물 냈으면 네 눈엔 피눈물 날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됐으니까 연락하지 마.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저는 부탁하는 승우의 말을 무시한 채 전화를 끊었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줄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하는 대신 철저하게 복수했어요. 일단 저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거기에 혼인 무효 신청도 했고요.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친자가 아니기에 혼인 무효 신청이 가능했어요. 제 자식이 아니라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내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욱 매몰차게 굴었죠. 제가 겪었던 아픔의 몇 배를 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에 대한 부담만 준 채 아내를 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의 인연은 끝이 났죠.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바보 같은 일은 절대 겪지 마세요. 현명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